자,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하던 그 민법 기출지문 OX 맨 마지막에 작년 시험에 출제된 30일의 그 기출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민사특별법이 남아있네요. 자, 152페이지 75번 보겠습니다. 152페이지 75번. 자, 갑은 을 소유 X주택에 관하여 을과 보증금 3억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3월 5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자, 병은 2018년 5월 6일 X주택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갑은 2022년 3월 9일 날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제가 그림으로 미리 그려놨습니다. 자, 항상 이 배치를 할 때는 소유자를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을이 X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죠?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보증금을 3억 원, 그죠? 보증금 3억. 보증금 3억으로 해서 임차인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리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3월 5일. 그 다음 좀 있다가 병이 돈을 빌려주고, 그죠? 저당권을 취득했다. 그런 다음에 2020년 3월 9일 날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등기까지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장 속에 나오겠지만 맨 나중에 정이라는 사람이 다시 임차인으로 4월 5일 날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 1번 볼까요? 갑은 임차권 등기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자, 임차권 등기를 한 이유가 뭐냐? 자,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자기는 집을 비워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을이란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가야 하고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하고 그런 경우에 등기라도 해놓고 떠나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와 관련된 비용은 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1번은 옳습니다. 임차인 갑은 임차권 등기 비용을 임대인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자, 이번에 임차인 갑이 2020년 3월 10일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해서 자, 이사를 해버리면 2020년 3월 10일 날. 자, 이미 3월 9일 날 등기를 해놓고 지금 이사를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가더라도 원래는 이사를 가버리면 점유를 상실하기 때문에 대항요건도 없어지고 우선 변제권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등기를 해놓고 떠났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번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등기 말소는 동시행이다. 틀렸죠. 자,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은 동시행관계지만 등기 말소는 후입니다. 후. 그래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먼저 반환해야 임차인이 등기를 말소해 줍니다. 그래서 3번도 X입니다. 자, 4번의 경매가 2020년 6월 9일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됐습니다. 갑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병보다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자, 이게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 등기부에 보증금이 올라가면은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되고 전세권자처럼. 근데 등기부에 올라가지 않으면 배당 요구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배당을 합니다. 근데 이미 등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등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보증금이 등기부에 찍혀버립니다. 따라서 배당 요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4번에 갑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병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이미 갖추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 보세요. 갑도 지금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그죠? 이 병도 우선 변제권이 있고. 우선 변제권 길이는 성립 시기에 따라서 우열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갑이 병보다 우선합니다. 갑은 병보다 우선하면서 등기까지 했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자, 오늘 만약 2020년 2020년 4월 5일 날
정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대항 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됐네요. 그죠? 자, X주택이 경비된 경우에 정은 매각대금에서 병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이거는 문장이 좀 애매하네요. 우선은 X주택을 보증금 2억에 보증금 2억 같으면 소액 임차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소액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은 병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은 병보다 후순위로서 받아야 되는데 후순위로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도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정이라는 사람은 그죠? 대항 요건을 갖추다 돼 있지 확정일자 말이 없잖아요. 그럼 정한테는 우선 변제권 자체가 없다 이래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정은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더라도 설사 있더라도 병보다는 우선할 수 없습니다. 왜?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받아야 할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이라는 사람은 무조건 병보다 후순위고 또 후순위인데도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후순위로서도 우선 변제를 일반 채권자보다도 먼저 받을 수 있다. 근데 여기는 확정일자 말이 없기 때문에 그조차도 애매하다. 그래서 5번은 1회 보나 절회 보나 무조건 틀렸습니다. 대항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대항 요건을 갖추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면은 병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소액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항 요건을 갖추더라도 병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소액 임차인이 아니면 그죠?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춰야 그죠? 병보다는 우선하지 않지만 그죠?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데 여기서는 확정일자 말도 없기 때문에 1회 보나 절회 보나 무조건 틀렸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 뭐 출제자의 취지는 보증금 2억이다 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이 아니다. 그럼 소액 임차인이 아니면은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는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5번은 틀렸다. 이런 취지로 냈을 겁니다. 어쨌든 옳은 것은 1번밖에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6번. 주택임차인 을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임대인 갑이 주택의 소유권을 병한테 양도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3월 1일 날 대항요건을 갖췄고 4월 1일 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갑으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승계를 합니다. 아무 소리 없으면. 그리고 보증금 반환 채무도 병이 승계를 한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자, 1번. 자,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맞죠? 병이 보증금 반환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번에 주택 양도 전에 발생한 연체 차임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되지 않는다. 자, 이 사람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이 을에게 차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입니다. 차임 채권을 가질 수 있어요. 즉 이제는 병이 을에게 월세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을이 갑한테 연체 있잖아요. 연체. 제때 주지 못한 연체 차임 채권. 연체 차임 채권. 연체 차임 채권. 정상적인 차임 채권은 병이 이제 행사하는데 연체된 차임 채권 요거는 원래 갑의 것 아닙니까? 병으로 주인이 바뀌기 전에 갑에 대해서 줘야 될 것을 아직 을이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연체 차임 채권만큼은 여전히 갑이 가집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병은 연체 차임 채권은 승계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차임 채권만 승계합니다. 자, 그래서 2번도 맞네요. 연체 차임 채권은 승계되지 않는다. 자, 3번에 주택의 양도 전에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됐습니다. 자, 이거는 뭐, 자, 을의 보증금 반환 채권. 보증금 반환 채권. 이거를 을다시라는 사람이 가압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가압류를 해버렸어. 즉, 을다시가 을에게 돈을 빌리는데 을이 안 갚아요. 근데 을의 재산은 갑에 대한 보증금 채권이 있다. 그러면 갑이 을한테 보증금을 지급해버리면 을이 써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갑이 을한테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예, 이걸 가압류를 합니다.
자, 가압류가 됐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냐? 가압류 채권자. 이 사람은 가압류 채무자. 이 사람은 제3 채무자. 이렇게 됩니다. 가압류 채권자, 가압류 채무자, 제3 채무자. 그런데 이제는 중인이 바뀌어 버렸네요.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이게 중인이 바뀌어 버렸어. 그럼 중인이 바뀌어 버리면 을은 대항할 수 있다 돼 있기 때문에 병이 갑의 지위를 승계하잖아요. 그러면 제3 채무자, 제3 채무자 지위도 당연히 승계를 합니다. 이렇게. 자, 가압류 채권자, 가압류 채무자, 제3 채무자였다가 주인이 바뀌어 버리고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인이 바뀌어 버리면 이 사람의 갑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제3 채무자 지위까지도 당연히 승계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을다시는 병에게 최종적으로 뭐요? 돈을 받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3번 맞네요. 병은 제3 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 뭐 3번은 좀 실무적이라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 자, 4번에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병이 을에게 보증금 반환했어. 자,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줬습니다. 왜? 병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서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병은 정상적으로 반환했기 때문에, 그죠? 갑에게는 보증금 반환 채무 자체가 없어요. 병한테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기 때문에 병은 당연히 을에게 줘야 됩니다. 그래 놓고 갑 네 대신에 내가 줬다 하면서 부당이득으로 내놔라 이렇게 청구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맞죠? 자, 5번에 자, 갑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주택을 병한테 양도한 경우에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자, 주택을 병한테 양도를 했는데 문제는 갑이 병한테 양도한 이유가 담보 목적으로 양도했단 말이에요. 담보 목적으로. 그래서 갑이 병한테 매매를 통해서 잊어넘기 할 수도 있지만 갑이 돈을 빌리고 병 앞으로 담보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잊어넘기를 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매로서 잊어넘기를 하면은 병은 소유자가 되는데 담보 목적으로 잊어넘기 하면은 소유자가 아니고 양도 담보권자에 불과합니다. 병이란 사람은. 그럼 이런 양도 담보권자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느냐? 그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최소한 소유자,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처분권이 있는 자가 이제 양수인으로서 그때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지 단순히 담보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그죠? 처분권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새로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갑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주택을 병한테 양도하는 경우에 병은 담보권자에 불과하므로 갑은 여전히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이래 맞죠. 그래서 양도 담보권자는 임대인주의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담보권자가 보증금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소유자 갑이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갑은 여전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이래 맞죠. 그죠? 자, 77번은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부분인데 집합법이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기억.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민법에서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하는데 집합법에서 복도 같은 거를 공용 부분이라 하거든요. 공용 부분은 지분 비율에 따라서가 아니고 용도에 따라. 기억은 맞고. 연의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이 다릅니다. 전유 부분에 관한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사용 검사일이 아니고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건 만기상입니다. 사용 검사일이 아니고 밑에 해설했죠.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가산. 니은은 X. 자, 구조상 공용물 복도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복도 같은 거는 절대 등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할 필요도 없고 등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도 X, 이것도 X. 자, 리얼의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분양자는 집니다. 그래서 최초 분양을 받은 자뿐 아니라 전유 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최초로 이제 분양자가 있잖아요, 그죠?
분양자로부터 갑이 샀고 또 갑으로부터 을이 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을이 이제 사보니까 하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보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럼 바로 전 소유자 갑에게만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분양자에게도 물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양자는 전유 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 즉 을에 대하여는 담보 책임을 지지 한다. 틀렸습니다. 을에 대해서도 담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갑에 대해서도 지고 을에 대해서도 지고 이렇게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책임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넘겨받은 사람은 전자한테도 물을 수 있고 분양자한테도 물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분양자는 그죠? 처음으로 분양받은 사람에게도 담보 책임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담보 책임을 지고 이렇습니다. 다 틀리고 기억만 맞습니다. 기억만. 그 다음에 78번이 있네요. 78번. 가등기 담보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게 그림이 섞여 있어가지고,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두 가지는 뭐 같은 원리에 따라서 취급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등기 담보. 자, 을은 갑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X가 건물을 시가 여기에 관하여 갑명의로 이전 등기를 했다. 이전 등기. 담보 목적으로 이전 등기하는 것을 양도 담보권이라고 합니다. 양도 담보권. 자, 그래서 갑은 채권자이면서 양도 담보권자, 을은 채무자이면서 설정자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갑은 X 건물의 화재로 을이 취득한 화재 보험금 청구권. 이게 이제 갑의 X금 불이 나가지고 이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없어지고 을에게 대신 생긴 게 화재 보험금 청구다. 화재 보험금 청구권. 그걸 변액물을 하죠. 원물이 없어지고 대신에 변액물이 생겼다면은 그 변액물 위에 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거를 물상대비라 합니다. 물상대비. 자, 그래서 양도 담보권자 갑은 X 건물의 화재로 을이 취득한 화재 보험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래 맞죠. 유치권만 물상대비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갑은 을로부터 X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요거를 누가 임차인 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빌렸다 이 말입니다. 요 사람이 지금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사용하고 있는데, 그죠? 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그죠?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에 의해서, 갑은 소유권에 의해서 병한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자, 지금 잘 보세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고 담보권자입니다. 담보권자. 담보권자에 불과하고 소유자는 을이에요. 을. 그럼 소유자는 자기 소유물을 얼마든지 병한테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병은 적법한 점유자가 됩니다. 적법한 점유자 이렇게. 그래서 담보권자는 병한테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기는 뭐라 써놨습니까? 담보권자에 불과한 갑이 임차인 병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혀 틀렸죠. 갑은 담보권자이지 소유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은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가 될 수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3번에 갑은 담보권 실행으로서 을로부터 임차의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병한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제 담보권을 실행합니다. 자, 실행을 하기 전까지는 담보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 병한테 반환 청구를 못 해요. 근데 드디어 이제 을이 갚질 않으니까 갑이 담보권 실행이 들어갑니다. 실행으로 들어가. 그러면 담보권을 실행하려면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권리 취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권리 취득으로 가버리면 목적물 건물도 넘겨받아야 됩니다. 그때는 당연히 담보권자로서 실행을 위해서는 병한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래 맞죠. 그죠? 그래서 3번에 갑은 담보권 실행으로서 을로부터 임차하여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병한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번은 맞습니다. 3번은 맞습니다. 자, 밑에 해설 볼까요? 갑은 물권자로서 채권자에 불과한 임차인 병에게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은 담보권자로서 물권자, 병은 채권자, 물권자는 채권자에게 담보 실행을 위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은 맞고. 자, 4번에 갑은 을로부터 X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갑은 병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 자, 갑은 담보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용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용권자인데 엉뚱한 놈이 사용을 해야 사용료 내라 이래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갑은 담보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사용권이 없습니다. 사용권이 없기 때문에 병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 사용료를 내놔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4번도 틀리네요. 자, 갑이 X 건물을 선의의 정한테 이전 넘기를 해주는 경우에 을은 정에게 소유권 이전 넘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다시 팔아먹어버렸어. 이전 넘기. 이 사람이 제3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담법을 딱 보면은 정돼 있네요. 그죠? 가담법을 딱 보면은, 그죠? 이 제3자, 양도담보권자로부터, 그죠? 천지도 모르고 넘겨받은 제3자는 보호되어서 이 사람이 완벽하게 소유권을 취득해버립니다. 이렇게. 자, 이 정이라는 사람은 갑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 넘겨받았어. 그런 경우에도 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은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정한테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그죠? 5번도 틀렸다. 자, 78번은 이제 가등기 담보가 아니고 양도 담보인데,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나 부동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가담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78번도 조금 수준이 좀 높아요. 그죠? 이제는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은 X, 3번만 옳은 것으로서 정답입니다. 자, 79번이 나왔네요. 79번. 79번은,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민법 기출지문 OX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맨 위에 그 작년 문제가 있죠. 그죠? 작년 문제. 31회. 작년에 31회 민법 기출 문제 및 해설 부분 있잖아요. 자, 끝에 두 문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78번까지는 했고, 자, 79번 한번 볼까요? 153페이지 79번. 자, 어른갑 소유 상가 건물을 갑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즉 대항력을 가졌다. 자, 을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제3자에 대하여 효력, 이걸 대항력이랍니다. 자, 을의 임대차가 대항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을이라는 사람이 이미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어요. 자, 갖추고 있는데 갖춘 다음에 제3자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3월 2일 날 병이 들어왔다. 그러면 제3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즉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항상 새로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대항력을 가진 다음에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주인에게 임차권을 가지고 주장해서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 을이 폐업을 했습니다. 자, 폐업을 해버리면 사업자 등록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대항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3자에게는 당연히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연해 보세요. 을이 폐업 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했다. 자, 폐업을 한 다음에 새롭게 재등록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재등록을 한 때부터 대항력이 다시 생깁니다. 그러면 첫째는 폐업을 했다가 다시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하면은 이때 4월 1일 날 했다면 4월 1일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대항력이 생기면 그 전에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다면 대항할 수 없고, 그죠?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한 다음에 갑에서 병으로 바뀌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자, 제3자가 언제 나타나느냐가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단순히 어른 사업자 등록을 없애버리고, 즉 폐업 신고를 하고 또다시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 대항력을 가지기는 가져요. 대항력을 가지는데, 그죠? 이 대항력으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는 대항력을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제3자가 나타나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자, 어리 폐업 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사실은 니은은 애매하다 이 말입니다. 제3자가 나타난 시점하고 새로이 사업자 등록을 한 시점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먼저 했다면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고, 제3자가 나타난 뒤에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대항을 할 수 없고 효력이 안 미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삼각표입니다. 자, 디귿 볼까요? 병의 을로부터 X 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병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했다. 자, 전차를 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을로부터 병이라는 사람이 전차를 했다. 전차인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직접 점유자가 되고 임차인은 간접 점유자가 돼 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요 임차인이 이 병한테 전대차를 하고 전차인이 직접 점유를 하고 있다면 간접 점유자는 주민등록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간접 점유자는 스스로 대항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직접 점유자가 주민등록을 하면서 대항력을 취득하면은 간접 점유자도 같이 취득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디귿에 보시면 병이 을로부터 X 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그죠? 직접 점유하면서 전차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한다. 그러면 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니까 임차인도 대항력을 따라서 취득하거나 대항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정확하게는 디귿만 맞습니다. 디귿만 맞다. 니은은 애매하고 디귿은 정확하게 맞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해설을 잠시 한번 보세요. 해설. 자, 상가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문제로서 대항력권을 구비했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는 대항력을 상실해서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그러나 폐업 신고를 한 후 다시 같은 상호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는 그때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데, 위 니은의 경우에는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한 시점이 갑으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면 제3자에게 효력이 있고 후이면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다소 애매한 지문이다. 그래서 삼각표다. 니은은 자, 디귿을 보시면 직접 점유자 전차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간접 점유자 임차인도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옳은 지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79번은 디귿만 정확하게 맞고, 자, 기억은 완전히 틀렸고, 니은은 삼각표고, 이렇게 됩니다. 좀 애매하다, 이런 이야기죠. 이건 아마 실제로는 정답이 디귿으로 나왔는지, 니은 디귿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마 2번하고 4번을 복수 정답 처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 자, 디귿은 확실히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고 기억은 확실히 대항력이 없고 니은은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사업자 등록,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제3자가 나타났다면 대항력이 있는 것이고,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기 전에 이미 제3자가 나타났다면 대항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2번은 확실히 옳은 것이고, 니은은
애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은 확실하고 4번은 삼각편인데 아마 복수 정답이 되지 않았을까. 2번, 4번으로. 자, 80번 보겠습니다. 자, 갑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2019년 5월 배우자 을과 이때 배우자 아무 소리 없으면 법률상의 배우자를 이야기합니다. 혼인신고가 된 법률상의 배우자. 그래서 이게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니면 사실상의 배우자 이렇게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자신의 X 건물을 을 명의로 이전하겠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여기는 이자간 명의신탁인데 자, 법률상의 부부 간의 명의신탁은 허용이 되잖아요. 그죠? 예외적으로.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어야 합니다. 불법 목적이 없어야 돼. 그래서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거나 탈법의 목적이 없거나 세금을 면탈할 목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래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허용되는 원래 부부 간에는 허용되지만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불법 목적으로 해버리면 그때는 무효로 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갑은 소유권에 의해서 을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갑입니다. 소유자는 갑이고 소유자는 갑인데 을 앞으로 등기되었으니까 이거는 실체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갑은 소유권에 의해서 말소를 청구해서 등기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맞고. 자, 이번에 갑은 을에게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할 수 없다. 자, 약정 자체가 이미 무효이므로 해지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효인 약정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나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네요. 자, 수탁자 을이 이전 등기 후 X 건물을 점유했다. 을의 점유는 타주다. 명의신탁에서 당사자 간에는 신탁자가 소유자입니다. 그럼 수탁자는 소유자가 아니면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주이다. 그래서 3번은 맞네요. 자, 4번에 을이 병한테 건물을 정리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 병한테. 자, 제3자가 나타나 버렸네요. 자, 병한테 지금 등기를 해줘 버렸다. 그럼 우리 실명법을 보면은 명의신탁의 무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에서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보호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병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명의신탁에서는 제3자가 제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3자가 나타나면은 제3자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5번. 자, 을이 병에게 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우선 을이 병한테 적법하게 양도를 했어. 그럼 을이 양도하는 순간 병이 소유자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갑은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이미 상실을 했어요. 원래는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배신해서 병한테 양도하는 순간 병 앞으로 등기되는 순간 병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갑은 상실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을이 병으로부터 매매를 해가지고 취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을이 다시 이렇게 취득을 했을 때 갑은 원래의 소유권에 의해서 을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안 되겠죠. 이미 갑은 소유권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을이 배신함으로써 병한테 등기해주는 순간, 그죠? 갑은 이미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을이 병으로부터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을한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그래서 5번 해설 보세요. 자, 을이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갑은 병의 소유권 취득으로 이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을에 대하여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80부분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으로서 기출지문 OX 파란 책 있잖아요. 파란 책 기출지문 OX. 자, 이거로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중간에 강의를 하는 중에 제가 강의를 하지 않은 게 있잖아요. 뭐 다음에 본다 또는 볼 필요 없다 이렇게 한 것은 지금은 전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안 봐도
뭐 7, 80점 이상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생각하시고 미련 두지 마시고 강의의 대상에서 빠진 거는 안 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하여튼간에 좀 힘들지만은 좀 시시때때로 시간을 내서 이 기출지문 OX를 반복 숙달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